네, 두 번째 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각자 요약해 보시고요. 문제도 한번 해결을 해보세요. 자, 완료됐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문단부터. 스마트폰에서 현재 위치는 GPS를 주로 이용해서 찾아낸다. 그러나 실내와 같이 GPS를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인접 기지국을 활용해서 알아낸다. 어떤 기지국에서 스마트폰의 신호가 수신되면 그 스마트폰은 기지국을 중심으로 하고 수신 가능 거리를 반지름으로 한다. 여기가 기지국이 있다면 스마트폰 수신 가능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형 지역량이 있다. 자, 스마트폰이 이 범주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 위치 추정 범위 내에 스마트폰이 있을 것이다. 한 기지국의 수신 가능 거리는 일반적으로 수백 미터에서 수킬로미터에 이른다. 되게 큰 범주라고 봐야겠죠, 그쵸? 그래서 단순히 한 기지국에서 스마트폰의 신호를 받은 것만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치?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위치 추정 범위를 좁혀 나갈 수 있을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그치? 이 문단. 그런데 만일 두 기지국의 한 스마트폰의 전파가 수신되면 그 스마트폰은 그림 1의 음영 영역, 즉 두 기지국의 수신 가능 지역이 중첩되는 지역 내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A의 범주, 그리고 B의 범주. A한테도 수신이 돼야 되고 B한테도 수신이 돼야 되니까 겹쳐지는 지역이 있겠죠, 그쵸? 이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바로 A에도 수신이 되고 B에도 수신이 되는 스마트폰의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기지국을 사용할 때보다 위치 추정 범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통신사에서는 통화가 끊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수신 가능 지역이 서로 중첩되게 기지국을 설치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지국 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기지국의 배치 형태에 따라 중첩 영역이 달라지므로 이 방법만으로는 위치 추정 범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기지국을 그냥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수신 가능 지역이 아닌 곳에서 이제 전화를 하면 통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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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쳐서 기지국을 만든다는 거겠지, 그치? 근데 이게 좀 배치가 제각각이다. 그리고 그 수도 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위치 추정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문단 보겠습니다. 전파 세기와 거리의 관계를 이용하면 좀 더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상적 상황에서는 전파의 세기는 송신기, 수신기 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전파의 세기는 송수신기 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수신된 전파의 세기를 알면 기지국과 스마트폰 간의 거리를 알 수 있다. 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신된 전파의 세기가 커지면 그 거리는 어떻다?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세기를 가지고 얘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대기, 습도 등 전파가 전달되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지국에 수신되는 전파의 세기가 일정하지가 않다. 그러므로 단순히 전파의 세기만으로 정확한 거리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전파 전달 환경이 같다면 그런 가정을 우리가 해본다면 특정 시간에 두 기지국에 수신된 전파 세기가 거리에 따라 변화하는 비율은 동일하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전파의 세기가 일정하게 커지는 만큼 거리도 일정하게 변한다는 거지. 일정하게 커진다면 일정하게 거리는 줄어들 것이고 전파의 세기가 일정하게 줄어들면 거리도 일정하게 늘어날 거란 겁니다. 그 동일한 비율을 가지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그 비율로부터 스마트폰과 각 기지국 간 거리의 비율을 알아낼 수 있다. 이 방법은 전파 수신 여부만을 이용할 때보다 위치 추정 범위를 더욱 줄일 수 있다. 자, 네 번째 문단에 그림이 나옵니다. 가령 두 기지국에 수신된 전파의 세기가 동일하다면 그림 이와 같이 스마트폰은 수신 가능 지역이 겹치는 영역 내에서 두 기지국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지점에 위치한다. 자, 일단 스마트폰 A, B 모두 수신이 되려면 이 범주 안에 있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근데 여기 하나의 단서가 추가됐습니다. A와 B 기지국에 수신된 전파의 세기가 같대요. 그 말은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거리에 스마트폰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A, B로부터
A까지의 거리, B까지의 거리가 동일한 위치, 그 지점을 연결해보면 요 선이 된다는 거지. 요 스마트폰이 요 선 위치에 있다면, 이 선 위에 있다면 A든 B든 거리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있어도 거리가 같고요. 여기 있어도 거리가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어도 같고요. 그래서 범주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기지국이 3개인 경우 각 기지국에서 수신한 스마트폰 전파의 비율들과 그에 대응하는 각 기지국과의 상대적 거리의 비율이 같아지는 지점은 한 점이다. 이 점이 스마트폰의 정확한 위치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지국과 주변 건물의 배치 등의 요인 때문에 수십 미터 정도 오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전파의 세기가 동일하다는 것은 거리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범주를 더 좁힐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기억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요 선 위에 이제 스마트폰이 있을 건데 여기에 하나의 기지국을 추가로 한다면요. 이 기지국에 특정 세기로 전달된 그 전파가 있을 거 아니야? 이 C에도 스마트폰의 신호가 수신이 된다면 그 세기에 대응하는 일정한 거리는 단 하나의 지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 개의 거리를 만족하는 지점은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뒤에 문제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약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점점 정기화됐죠?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인적 기지국을 활용한다. 그래서 수신이 된 그 기지국 범주 내 위치 수신 가는 거리 범주 내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파악을 했는데 하나를 더 추가해 보니까 교집합을 찾아가지고 그 범주를 줄일 수 있었고 그리고 전파의 세기와 거리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 선을 찾아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기지국 또 다른 기지국을 추가한다면 보다 정확한 그 점의 위치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지국의 배치 형태, 그 다음에 전파가 전달되는 환경도 제각각이고 또 주변 건물 배치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죠. 이런 요소들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기억의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자, 일단 두 개의 기지국만을 가지고 파악했을 때 위치 추정 보면 이렇게 일직선이에요. 그쵸? 일직선인데 여기에 기지국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세기지국의 일정한 그 거리를 만족하는 그 전파의 세기의 비율에 맞는 그 거리를 만족하는 지점은 한 군데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만약에 A, B, 그 다음에 여기 C라고 할게요. C까지 동일한 세기의 전파가 수신이 됐다고 한다면 그 말은 그 스마트폰의 위치가 A까지의 거리, B까지의 거리, C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마도 이 지점일 것이다. 이 선 중에서. 그러면 B로부터 거리도 같고, B까지의 거리도 같고, A까지의 거리도 같고, C까지의 거리도 같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기지국이 하나가 추가되면 보다 정확한 한 점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